객관적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그리고 일반 상식에 비춰서 그 말이 맞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일부 증인들이 진술한 부분들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객관적인 상황에 대해서 진술을 함으로써 기존의 진술들을 번복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공개된 법정에서 증인들이 증언을 함으로써 사실관계가 좀 더 드러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이 드러났다고 보시나요? 우선 무슨 끌어내니 뭐 이런 진술들과 관련해서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는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잖아요. 그리고 병력이 들어갔다는 게 14명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그 안에는 일반 시민들이 뭐 1000여 명 이상 있었다는 것이고, 이런 객관적인 상황들과 그 당시 어떤 전개됐던 그 국회 주변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기존에 알려진 진술들이 사실과 다를 수밖에 없다, 객관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대통령께서 오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마치 호수 위에 달 그림자를 쫓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어떤 의미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많은 부분에서 이제 저는 내란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많은 부분에서 뭐를 지시했다, 뭐를 요구했다, 어떻게 했다, 저떻게 했다는 많은 진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따른 지시나 요구사항이라는 거에 따른 결과가 아무것도 없었다. 여기에 남는 것은 대통령이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시고 헌법상 권한인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에 따른 일련의 조치가 있었다는 것이지, 그에 따라서 어떤 불법 사항이 발생해서 피해가 생기거나 체포가 됐거나, 적어도 체포를 시도하는 흉내라도 있거나, 무슨 불시장사가 생겼거나, 물리적 충돌에 의한 뭐가 피해가 생겼거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대통령의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만 남았는데, 아무런 결과도 안 난 걸 가지고 뜬금없이 뭘 찾는 결과가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계엄이 선포됐고, 계엄에 따라서 국가 위기 상황, 국권 문란 질서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것밖에 남는 게 없는데, 그것은 무시하고, 그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순전히 무슨 끌어내라 했느냐, 체포 지시를 했느냐, 어디 가서 뭘 했느냐 하는 이런 지엽적인 사항들만 남았습니다. 근데 그걸로 인한 아무런 결과가 생기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자신의 검찰 조서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의제기 했다고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그 발언 정정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자신의 검찰 조서 내용을 인정한 거 아닌가, 이진우 사령관도? 이진우 사령관이 왜 그렇게 했는지 원래 뜻은 진위는 모르겠지만, 본인 스스로 처음에 딱 얘기했던 부분이 팩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진술한 부분이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많았다고도 수없이 얘기를 했고, 또 객관적으로 맞지 않는 상황도 많습니다. 부관이 진술한 부분들이 지금 수사 기록에 많이 편철되어 있는데, 그 부관은 앞좌석에 있고 이진우 사령관은 뒷좌석에 있었습니다. 그 핸드폰이 스피커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생생하게 들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과 본인이 또 너무 여러 대 전화가 돌아가고 있고 상황이 혼잡스러워서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진술했던 부분들이 점점 뚜렷해져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진술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그게 사실과 다르게 진술될 수 있었다는 부분을 검찰에 얘기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자기 형사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형사법정에 가서 얘기를 하려고 여기서는 그걸 다시 번복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용현 전 장관에게 선관위 전력 투입 지시한 건 맞는 건가요? 본인이 말씀하셨잖아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건 네. 대통령께서 지금 누차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병력을 투입하려고 했던 곳은 국회와 선관위 두 곳밖에 없습니다. 여론조사 꽃이나 민주당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는 분명히 가지 말라고 했고, 중간에 그걸 보고받고 가는 거를 중단시켰습니다. 철수시켰습니다. 증인 신청 일부 보류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가로 하실 계획이 그 부분은 다시 돌아가서
정밀 검토를 해서 재신청할 것은 재신청할 것이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또 찾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통령과 홍정원 전 차장과의 통화에서 격려성의 취지로 전화했다는 게 맞는 건가요? 그 부분은 뭐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하신 부분이니까 맞겠죠. 그리고 객관적인 상황도 전반적인 이 객관적인 상황, 그 당시 상황이 대통령 말씀이 정확히 부합하는 거 아닌가요? 국정원장의 미국 출장을 오인해서 전화했던 것이고 또 지금 이제 홍장원 1차장이 얘기했던 부분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라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체포 내지는 위치 추적 얘기를 하는데 이미 이제 거기서 아까 정영식 재판관께서 말씀하셨듯이 말이 꼬였습니다. 검거 요청인데 검거 요청은 아니라는 건데 본인이 그런 메모를 했다는 것이고 우선 국정원에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위치 추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무슨 경찰이나 무슨 국세청 소방당국이 있어서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국정원이 위치 추적을 하면 불법입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영장에 의해서 통신회사에 조회를 해서 위치 추적하는 것이지 자체 그런 위치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면 그건 불법 도청 시설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무슨 체포를 얘기하고 위치 추적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결국 홍장원 차장의 얘기는 누구의 주장이 옳고 그르냐를 볼 것이 아니라 이게 말이 되느냐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임된 것이 마치 체포 지시를 따르지 않아서 해임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국정원장은 분명히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해임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원에 수사권도 없고 위치 추적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리고 국내 담당도 아닌 해외 1차장에게 직접 체포 지시를 한 사실도 없는 대통령께서 그걸 안 따랐다고 해임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이 계엄과 관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지시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 지시 안 따랐다고 해서 해임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명도. 홍장원 차장 한 명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누구 말이 맞느냐.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하라고 했다는 것은 객관적 팩트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정치적 중립 위반에 따른 해임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방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홍장원 전 차장께서 네. 이제 없는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본인이 했거나 어쨌건 네. 그런 거를 했다고 하기에는 정치인 체포전 명단 14명에서 16명 뭐 이런 게 있고 메모도 나왔던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우선 그 메모를 제가 마지막에 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뭐 시간상 제한이 못했는데 그 메모지를 홍장원 1차장의 진술은 자기가 흘렸어서 자기가 잘 몰라봐가지고 몰라볼 정도여서 보좌관에게 그거를 정사시켰다는 거였어요. 본인이 쓴 걸 본인이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을까요? 난 그게 일단 의문스럽고 두 번째 이거 미친 짓이라고 해서 메모하다 말았다는 것을 굳이 왜 다시 그걸 정사를 했을까요? 그리고 그 메모지에 보면 14명, 16명이 돼 있습니다. 14명, 16명이 돼 있고 하나는 새카맣게 16명이 지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누가 지운 걸까요? 14, 16은 기억이 뚜렷하지 않으셨다고 그러면 홍장원이 지웠을까요? 보좌관이 지웠을까요? 그리고 16명이라고 하면서 보면 우측에 선거관리위원장하고 뭐가 이렇게 있으면서 화살표로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화살표 두 개가 양쪽에 내려가 있으면서 밑에 권순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화살표가 선거관리위원장 권순일이라는 의미인지 무슨 의미인지 그거를 정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했을까요? 본인이 지적하지 않은 걸 정사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왼쪽에 보면 권순일이라는 이름인가 있고 그걸 지운 다음에 다시 조국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누가 고쳤을까요? 거기 저는 의문스러운 게 너무 많아요. 우선 그 메모지 자체 작성 경위나 동기가 이상하고 메모지 자체에 드러나는 모순점이 너무 뚜렷합니다. 그리고 아까 재판관께서 물으셨듯이 분명히 위치 추적을 해달라는 위치 파악을 해달라는 취지라고 그 수사기관에서 명백히 진술을 했어요. 홍 차장이. 그런데 거기 메모에는
검거 요청도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를 않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국정원은 수사권이었기 때문에 위치 추적은 물론 검거할 요원도 없어요. 그리고 가사 무슨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안보조사국은 2차장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게 모순이고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홍장원 1차장이 여러 차례 수사기관이나 국회나 언론 인터뷰한 사항들 보면 수없이 바뀝니다. 이것을 비추어 보면 결국 신빙성 문제, 동기 문제, 그리고 객관적 상황과 일치 문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판단했을 때는 믿기 어렵다. 그럼 홍 차장은 왜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죠. 우선 해임에 따른 어떤 뭐 섭섭함인지 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냥 좀 유념해서 볼 것은 그런 진술들이 나오기 시작한 타이밍은 분명한 것은 해임 통보 이후다. 그것을 가지고 그냥 추측할 뿐이고 미루어 짐작할 뿐이지 그 사람 마음속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홍 차장에게 전화한 이유는 방첩사의 체포 지원을 하라는 게 아니라 방첩사의 간첩 수사를 지원하라는 의미인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들었던 내용도 원래는 계엄사무와 관련해서 1차장하고 전화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인데 아까 전화했던 게 있으니까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해서 하다가 국정원에 국정원에서 간첩 정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 방첩사령관 여인영 사령관이 후배고 하니까 그쪽을 좀 지원해줘라. 그리고 그 전부터 국정원에서 방첩사의 간첩 수사나 이런 정보와 예산은 좀 지원했던 적이 있으니 그런 차원에서 전화를 했다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객관적인 사항도 그것은 맞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 단전 단수 지시하는 문건을 이상민 장관한테 보여줬다고 했는데 근데 지난번에 변호사님께서 그런 지시 대통령이 한 바 없다고 하셨거든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그런 지시 한 적도 없고 그게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럼 문건을 단전 단수를 할 것 같으면 지금 국회 병력이 출동된 국회를 해야지. 어디 했다고 그래요? 언론사하고 여론조사 꽃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단전 단수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대통령께서는 민주당이나 여론조사 꽃 군대도 보내지 말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단전 단수를 하라고 지시했던 이상민 장관의 저는 그런 진술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방청장 얘기를 하는데 단전 단수를 소방청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무슨 화재나 재난 시에 피해 확대를 막거나 피해 예방을 위해서 어디 요청을 해서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소방청장이 이걸 단전 단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맞지 않는 상황을 자꾸 뭐를 이렇게 지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억지가 따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문건도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문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습니다. 오늘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제 여인영 사령관이 대통령께서 돈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 같다라고 이제 진술하는 것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 어차피 비상계엄은 반드시 병력이 따르는 부분이어서 군인이 이제 비상계엄에 출동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요건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했지만 군인들 입장에서는 이 비상계엄이 끝나고 나서 정말 군 통수권자의 명령에 따라서 했고 나름대로 군인들 아까 증언했듯이 적법 절차를 지키려고 했고 위법사항을 하지 않으려고 한 상황 속에서 지금 신병이 구속되고 부하 직원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을 보다 보니까 그런 원망 섞인 게 있을 수 있다고 충분히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법원에 고소가 아니라 구속 취소 신청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구속 취소를 신청한 이유는 구속 취소를 청구한 이유는 우선 구속 기간이 도과됐다고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사권 없는 기관의 수사고 그의 터잡은 기소기 때문에 이게 위법 사항이다. 그래서 구속 취소 청구를 했고 또 본질에 있어서 본 사안에 있어서도 이거는 비상계엄이 내란이 될 수 없다.
걸 종합적으로 해서 구속 취소를 청구하는 겁니다. 검찰 공소장에 보면 1000명 정도 병력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회하고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애초 말씀하신 250명보다 훨씬 많은 병력 아닌가요?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걸 저는 들은 적이 없고요. 처음부터 국방부 장관하고 얘기한 것은 280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이 생각하는 계엄과 장관이 생각하는 계엄, 또 장관 밑에 사령관들이 생각하는 계엄이 다 다릅니다. 그 과정에서 준비하는 어떤 정도나 또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 그 명수를 1000명이라고 언급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은 계속 하실 건가요? 그 부분은 향후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할 얘기지만 지금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운데 고생하셨습니다.